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에 오신 분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와, 더워요. 네, 그러니까요. 많이 더워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고 덥다 덥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시고요. 네. 또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게 정말 완연한 한여름이 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요즘은요, 은행이나 마트에서 좀 장도 보고 볼 일도 볼 겸 에어컨 바람 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마트에 가면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또 이게 마트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요. 로컬 푸드,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뭐 청년들이 모인 젊은 장터가 새로 또 생긴다고 그러죠. 맞아요. 바로 우리 지역 여수의 청년들의 공간이 생기는데 네. 중앙시장 2층에 마련된 꿈뜨랑몰입니다. 꿈뜨랑몰. 내일이죠.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많이 네. 사랑해 주실 거죠? 자, 그 전까지는 뭐 가오픈 형식으로 일단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정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가서 꼭 응원 한 번씩 보내주시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니까 무려 29개의 와. 지점들이 있대요. 굉장히 많죠. 뭐 먹는 거 일단 햄버거, 스테이크처럼 맛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고요. 공방, 뭐 미술관, 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거리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열정 응원하는 마음으로 꿈뜨랑몰에 한 번씩 꼭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저와 참 잘 어울리는 주제로 가볼까요? 오늘은 전국시대가 처음부터 먹는 소식인가요?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음식과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네. 먹방보다는 책과 아주 친한 친구랍니다. 책이요? 네. 책 이야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건데 네. 요즘엔 보면요. 책을 보러 책과 함께 휴가를 떠나는 일명 북캉스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동네 책방에 어떤 즐길거리가 있길래 북캉스를 떠나는 걸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열일하는 하루? 한껏 집중한 모습에 뭐가 그리 열심히인가 했더니 아니 놀러갈 생각 중? 짜릿한 레포츠부터 시원한 바다까지 마음만은 이미 휴가 중인 샛별 리포터. 이대로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바로 출발!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세요? 아니 열심히 일했으니까 바캉스 가야죠. 저희가 더 좋은 데 데려가 줄 테니까 빨리 따라오세요. 어디 가는데요? 좋은데요, 좋은데. 그럼 저 믿고 따라갈게요. 그냥 바캉스 아니죠? 책과 함께하는 바캉스, 일명 북캉스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난 동네 서점들이 책 속 또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동네 책방으로 떠나는 특별한 휴가 함께 떠나보시죠. 기대감 가득 안고 찾은 이곳, 생각보다 소박한 공간이 펼쳐졌는데요. 여기 그냥 커피숍인데? 좋은 데 가신다면서요? 출발하기 전에 커피 한 잔? 저 놀러 가야 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리 부탁드릴게요.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서 놀다 가세요. 아니 여기서요? 여기서 뭐 하고 노는데요? 여기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동네 책방입니다.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서점이 변신했습니다. 이젠 카페에 가듯 편안하게 동네 서점에서도 다양한 책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진짜 제가 책이랑 안 친하거든요. 동네 서점에서는 큐레이터처럼 이렇게 동네 서점 주인장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골라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책의 양은 적지만 내게 꼭 맞는 책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그만큼 배가 되는데요. 책장을 넘기는 이 순간 잠시 일상을 벗어납니다. 아니 일단 놀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있긴 한데 근데 어떻게 노는 거예요? 책만 읽는 게 아니고 강연도 들으실 수 있고 직접 그 책의 저자가 와서 또 낭독도 하고 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또 들어보고 또 작가가 또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는지도 또 직접 들어보고 좀 더 확장성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새 책방에 활기가 더해지고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곳. 다양한 분야의 작가를 가까이에서 만나고 소통하며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가님 하신 얘기 듣고 제가 간접 경험한 그런 느낌에서 정말 좋았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제가 느끼지 못했던 이런 시선들도 좀 발견할 수 있었고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서점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아기자기한 공간을 찾았는데요. 이곳의 책들은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쭉
쭉 둘러보니까 되게 귀여운 제목의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림책을 판매하는 서점이에요. 그래서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만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책은 하나의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빼곡히 채워진 그림책들이 어릴 적 방 한켠에 포근한 추억을 연상시키는데요. 이거 어른도 읽어도 되는 건가요? 그림책 하면은 아이들만 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글이 짧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를 되게 많이 던져줘요. 오히려 경험이 많고 가치관이 좀 이렇게 좀 서 있는 성인들이 이제 그림책을 훨씬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림책은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현실에 부딪히며 좌절하는 어른들에게 그림책은 더없이 좋은 위로가 되는데요. 누군가 나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일, 어른이 되면 경험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 됩니다. 어이, 이리 들어오소. 수박 먹고 싶은 사람이면 그 누구든 커다란 손짓으로 불러야 한다. 이리 와요. 반가이 불러 정답게 성답게 둘러앉아야 한다. 함께 읽는 과정에서 그림의 숨은 이야기를 만나며 그림책의 매력에 더 푹 빠져듭니다. 꼭 책이 이렇게 두껍고 내용이 많아야만 심오한 뜻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림책의 사실은 그 묘미라고 해야 되나? 좋은 점이 이제 그림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글이 짧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한테 읽어주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읽어주는 사람이 그림책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감동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같이 보고 하는 행위가 이제 같이 읽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은 같이 읽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굳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따뜻한 그림 속에서 마음의 해답을 찾아갑니다. 어느덧 날이 저문 시간, 다른 서점에 불이 꺼질 때 오히려 불을 밝히는 곳이 있는데요. 기존의 서점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곳에 개성대로 책을 배치하며 책에 대한 흥미를 한껏 높이고 있다고요. 책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뭔가 책이 가려져 있어요. 저희가 책을 내가 읽고 싶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가려놨을 때 이 책에서 한 줄의 문구를 읽었을 때 내가 원하는 책이야 이러고 사서 읽을 수 있게, 그리고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 한 줄을 찾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때 주인은 어디 가고 직접 책을 진열하고 있는 친구들. 이곳에선 학생들이 서점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책장을 꾸미는데요. 말 그대로 함께 만들어가는 서점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책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진열을 하다 보니까 책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고, 다른 서점들은 사장님이 일반적인 선택으로 책들이 진열이 된다면 이곳은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책이 진열된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밤은 낮보다 길다. 이곳의 책방지기는 책을 읽었다면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의 매력이라 말하는데요. 그의 바람대로 한 달에 한 번 심야 책방을 통해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 특별한 책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느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생각의 깊이도 이 밤만큼 더 깊어집니다. 아니 신나게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 수도 있을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책을 보는 게 재미있나요? 책이라면 좀 전공책과는 가깝고 일반 책들이랑 좀 멀리 하는 신분이긴 한데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되게 뭔가 색다르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업무에 많이 치여서 사는데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던 좀 무거운 짐 같은 것도 내려오는 듯한 느낌도 받고 책으로 저만의 휴가를 보내는? 마치 다른 사람의 책장을 훔쳐보듯 선택된 책들 사이 나를 위한 책을 찾는 재미는 덤인데요. 샛별씨가 선택한 책은 뭔가요? 요즘 직장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책인 것 같은데요. 제목 너무 재밌다. 진정한 북캉스를 완성하는 필살기가 남았으니 책과 맥주의 색다른 만남, 치맥도 아닌 책맥입니다. 맥주 한 잔에 피로를 녹이고 책 한 권에 여유를 쌓는 이 시간, 완벽한 휴가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책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여행도 다니고 맛도 보고 했는데요. 이 더운 여름날 책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동네 책방 속엔 즐거운 해답이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채워줄 색다른 더위 탈출이 필요하신가요? 개성 만점, 매력 만점 동네 책방으로 올여름 나만의 북캉스를 떠나보세요. 네, 북캉스 떠나봤습니다. 동네마다 요즘에는요, 저런 특징들이 다 다른 게 더 네. 매력적인 것 같고요. 책과 맥주, 이걸 뭐 북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과 맥주를 함께 먹는 건데 너무 낭만적이에요. 뭐 책이 낭만적이 아니라 맥주 마시는 게 낭만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다음은 여름과 어울린 또 이것 맛보러 광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네. 여름철 특식, 특별 메뉴예요.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아시겠죠? 아유, 힘들었어요. 자, 요즘은 팥빙수에 팥 말고도요, 다양한 재료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빙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광주로 함께 떠나봅니다. 이 뜨거운 햇빛 싫어하냐? 더워. 이렇게 더울 때 여러분은 뭐 먹어요? 먹으러 가야죠. 당연히 빙수죠.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녹지마를 자동으로 외치게 되는 빙수. 맛에 한번 놀라고 예쁜 비주얼에 또 한 번 놀란다. 코끝 시리게 시원한 이색 빙수 함께 외쳐요. 빙수야, 녹지마. 첫 번째 이색 빙수 가게. 불볕 더위를 피하기 위해 카페로 피신온 손님들. 어머, 그런데 섞는 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여기 빙수 가게 아닌가요? 네, 빙수 가게 맞고요. 저희 빙수를 열심히 비벼서 드셔야 돼서 비빔빙수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오호, 비빔빙수의 정체가 비빔밥? 위에는 계란이고 토마토는 김치, 다른 건 뭐예요? 키위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 나물, 건 크랜베리는 고사리 같은 검은색 나물, 그리고 이제 비빔밥에 들어가는 활용 점정은 달걀이잖아요. 달걀 모양을 직접 만들었고요. 아이스크림이 밥 모양으로 따로 나가고요. 고추장을 대신하는 딸기 청이 또 따로 나갈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비빔밥이게요? 헷갈리시죠? 저도요, 저도. 이런 비주얼에 인증샷이 빠지면 섭섭하죠. 빙수 찍고 나도 찍고. 이 사진 타임이 끝나면 이제 먹방 타임 시작. 저 표정 알죠? 알지만 물어볼게요.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죠? 완전 맛있어요. 다른 빙수집에 가면 통조림이나 얼린 과일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항상 신선한 과일을 쓰고 있어서 아이들하고 먹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 웃음꽃 피게 하는 비빔빙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부드러운 우유 얼음 위에 신선한 과일을 예쁘게 잘라 빙수 위에 차곡차곡 올려주세요. 그 위에 직접 만든 계란 후라이, 아니 젤리 얹어줍니다. 여기에 아이스크림과 딸기청까지 떠주면 비빔빙수 한상 완성! 이제 아이스크림을 넣고 딸기잼을 뿌려 잘 섞어서 먹으면 게임 오버? 어때요? 맛있어요?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너무 행복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쓱쓱 비벼 먹는 비빔빙수에 이은 두 번째 이색빙수 가게. 탄성이 절로 나오는 요 빙수들. 그런데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나만의 빙수라는 건데 여기 안에 빙수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제가 다 고를 수가 있어요. 어라, 빙수의 토핑을 내가 고를 수 있다니요. 이 초이스 완벽 초이스. 내가 골라 더 맛있는 나만의 빙수.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팥빙수나 과일빙수 같은 일반적인 빙수를 만들었었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팥을 빼달라 하시고 어떤 분들께서는 어떤 과일을 빼달라 하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을 좀 만족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객분들이 직접 토핑을 고르시는 나만의 빙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토핑을 직접 골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나만의 빙수. 먹어보니 어때요? 종류도 다양해서 젊은 층부터 저같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드시러 오시는 단골집이에요. 제가 팥을 싫어하는데 다른 빙수집은 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원하는 것만 먹을 수 있으니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빙수 만들기 스타트! 내가 원하는 토핑 3가지를 픽 해주세요. 망고 자몽 딸기 마카롱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네,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접수 완료. 우유 얼음을 깔아주고 거기에 손님이 고른 토핑을 아낌없이 올려주... 오, 진짜 듬뿍인데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빙수 완성! 먹여주고 싶은 이 맛. 여러분도 토핑 고르고 있나요? 토핑 고르는 건 아니고 최강미남 현성이 이건 또 예, 저희가 뭐예요? 나만의 캔커피라는 메뉴가 있어요. 나만의 빙수 자매품 나만의 음료? 원하는 문구와 음료를 적어내면 문구는 스티커로 제작. 주문한 음료를 만든 후 캔에 따라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있는 힘껏 꽉 눌러주면 캔과 뚜껑 합체 완료. 마지막으로 문구 스티커를 붙여주면 나만의 음료 완성. 뭐야 이거 뭐야? 손님들 깜짝 놀라게 하는 나만의 시리즈. 괜찮지? 가슴 뻥 뚫리는 이 소리. 자, 여기 나만의 음료와 나만의 빙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 카페 한상 차림 어떤가요? 일단 중학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날이 더워서 여기 왔는데 빙수도 이렇게 먹고 캔커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집에 가져가려고요. 자, 아는 사람들 다 안다는 마지막 이색 빙수 가게. 저 황홀한 표정. 부드럽고 씹히는 거 많아서 맛있어요. 손님들 입맛을 유혹하는 이 빙수의 정체는 블루베리와 녹차. 아, 여기에도 특별한 비법 있죠? 그쵸? 있을 것 같은데. 담양에는 특산물로 담양산 블루베리와 담양산 뱃잎가루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걸로 이렇게 여름에 만들면 참 좋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빙수를 만들러 같이 가실까요? 좋은 재료가 곧 비법. 우유 얼음이 스탠바이 되면 아낌없이 그릇에 깔아주세요. 여기에 다양한 토핑과 블루베리를 1차로 깔고 2차로 한 번 더 올려주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블루베리 빙수가 완성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콩가루, 견과류, 인절미, 시리얼, 우유 얼음, 그리고 연유, 담양산 댄잎가루, 팥, 인절미, 견과류. 오, 이거 또 올려요? 무려 10단의 댄잎 빙수가 탄생합니다. 담양을 갈아 담은 빙수. 그 맛이 궁금해진다. 진짜 맛있어요. 블루베리 빙수는 어때요? 다른 데는 블루베리를 써서 맛이 좀 덜한데 여기는 생 블루베리를 써서 달콤하고 참 좋습니다. 맛있어요. 보자. 블루베리 반, 얼음 반. 오, 진짜 많다. 원래 블루베리가 좀 비싸잖아요. 네네, 많이 비싸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남는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 담양 지역 농가분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에게 이렇게
저렴하게 많이 듬뿍 드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뭐 할까요? 나는 다이어트. 나는 장미. 장미? 다이어트? 장미로 살 빼요? 뭐지? 여기 이 카페는 빙수를 먹으면서 조격도 하고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호! 진짜 조격기다! 빙수와 조격, 이색적인 조합인데요. 걷다 보면 다리가 피곤하지 않을까요? 잠시 쉬고 이렇게 시원한 빙수 여름철에 많이 드시고 가시려고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내 맘에 쏙 드는 조격제를 구입하고 따뜻한 물을 받아주세요. 거기에 조격제를 풀고 발을 담그면 묵은 피로가 쏙 풀린다고요. 블루베리 빙수 나왔습니다. 네. 와, 맛있겠다. 발은 따뜻, 입은 시원한 저 기분 참 좋겠어요. 발은 따뜻하고 먹으니까 시원하고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묵은 피로를 풀면서 먹는 빙수 한 입,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겠죠? 극강의 비주얼 비빔 빙수, 내가 픽 해서 만든 나만의 빙수. 담양산 재료가 들어간 빙수까지 올여름 시원한 빙수로 더위 날려봅시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많이 덥다고 합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야외 활동보단 실내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고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꿈엔 들리칠 이야. 네, 수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효 아나운서, 네. 혹시 데프리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대파랑 파프리카를 뭐 접목한 새로운 또 작물인가요?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먹는 거 네. 아니에요? 데프리카가요. 그 대구가 워낙 덥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대구를 합친 말인데 데프리카인데 대구의 실제 아프리카 청년들이 찾아가서 더위를 체험해봤다고 합니다. 대구를 한번 떠나볼까요? 대구의 여름더위가 워낙 유명하지만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올여름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8.4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데프리카고요. 대구의 더위가 너무 핫해서 생긴 합성어 데프리카. 데프리카의 무더위를 증명이라도 하듯 여름만 되면 대구 더위를 위트 있게 표현한 사진들이 SNS에 도배되곤 하는데 대구의 더위 정말 데프리카라고 불릴 만한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2명의 총각들을 불렀다. 안녕하십니까. 콩고에서 온 프랭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살이 9년차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유학생 프랭크. 이야, 왜 이 친구가 지금 가지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잠비아에서 온 코스마스라고 합니다. 대구살이 7년차 잠비아 출신 유학생 코스마스. 한국에 온 지 9년 되었는데 계속 대구에 다 살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대구가 콩고보다 너무 덥습니다. 저도 대구가 온 지 7년쯤 됐는데 잠비아보다 너무 더워요. 올해 여름은 너무 덜 것 같아서 너무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있으니까 나만 따라하면 됩니다. 가자. 따라와. 힘이 팡팡 터지는 자칭 대구 출신 리얼 아프리카 청년들의 데프리카 더위 사냥 그 속으로 함께 고고고. 리얼 아프리카 청년들의 데프리카를 하는 첫 번째 방법,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찜질방.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에 찜질방이 웬 말. 아무리 더위에 강한 아프리카 사람이라지만 찜질방은 추울 때 와야 제맛 아닌가? 두 분 찜질방 와본 적 있어요?
저는 와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 온 지 9년 차니까.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왜 처음이야? 공부만 했지 열심히 했지. 찜질방 가야 얼마나 시원한지 알아? 찜질방이 시원하다고요? 이열치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자성어. 더위로 또 다스린다. 말도 안 돼. 더운데 왜 더운데 가는 거예요? 시원한 데 가야지. 따라와. 못 먹어두고 일단 형 말을 믿고 따라가는 동생 코스마스. 자, 먼저 60도. 60도요? 60도.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야지. 따라와. 우와. 너무 뜨거워. 너무 따뜻해. 히말라야 소금이야. 이거 만져봐. 히말라야 소금. 누워봐. 하나 더. 좋지? 지기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구의 더위를 찜질방 열기로 잠시나마 잊어보겠다며 이열치열에 제대로 도전하는 아프리카 총각들. 보기만 해도 더운데 두 사람은 오죽할까? 기세등등했던 처음의 모습은 어디 가고 찜질방 더위에 맥을 못 추는구나. 덥지. 근데 프랑키보다는 몇 도 정도 더워요? 덥다고. 우리나라는 한삽 15도, 36도, 37도 됩니다. 코스마스는 잠비아보다 더 더워요. 공부는. 잠비아는 더 덥다고요? 더워. 그럼 누가 여기 오랫동안 잠을 수 있을까? 제가 이겨야죠. 그래? 제가 이길 수 있죠. 확인해 봅시다. 누가 먼저 나갈 건지. 더위로는 둘째 가라면 살아온 아프리카 출신 청년들의 자존심을 건 찜질방 오래 버티기 대결이 시작됐다. 누구든 이기는 편이 내 편. 안 그래도 날씨 더운 대프리카에서 이게 무슨 고생. 눈앞을 가리는 건 땀인가 눈물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엉덩이도 들썩들썩.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치는 프랭크. 프랭크의 기권으로 코스마스 승리. 땀 흘린 자들이여 먹어라.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기하고 계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찜질방 와서 시기하고 계란 먹는 거죠? 네. 예. 찜질방에 식혜와 구운 달걀이 빠지면서 바지. 남들 하는 건 다 따라해보는 프랭크와 코스마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던가. 대구 생활 9년 만에 한국인 다 됐네, 다 됐어. 따뜻한데 두껍은데 밖에 나오면 우와 시원해요. 기분이 저절로 좋아져요. 밖에는 모르지만 여기는 가을 같아요. 가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시원해. 좋아요. 나는. 형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이파이브. 돈 많이 사야 돼. 그럼 두 분은 대구에서 여름을 어떻게 입기까지 왔어요? 물놀이 합니다. 물놀이. 우리 오늘도 워터파크 갑시다. 오늘 가야죠. 가지. 이열치열도 좋지만 뭐니 해도 역시 여름은 물놀이의 계절. 보기만 해도 뼛속까지 시원해지는데. 더위도 잊고 국적도 잊은 채 정신없이 노는 두 사람. 어머 신났어. 아주 물개가 따로 없네. 프랭크와 코스마스의 물놀이 잠시 지켜보면서 대리만족을 해볼까나. 대프리카의 더위 잠시만 안녕. 일단 찜질하고 그다음에 여기 물놀이까지 하러 왔으니까 밖에 더운지 하나도 못 느꼈어요. 무더위 하나도 못 느낀 정도로 너무 재밌습니다. 대구 덥더라도 물놀이 하고 찜질하면 대풀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대프리카 아니라고? 밖에 나가면 대프리카지. 안에는 그런 느낌이 없어. 없지? 대프리카 도망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오는 거지. 그래서 여름에는 뭐지?
여름에는 찜질, 여름에는 물놀이. 물놀이와 찜질, 극과 극 체험을 마친 프랭크와 코스마스. 다음으로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보아하니 쿠킹 스튜디오 같은데 땀도 흘렸으니 혹시 시원한 음식 먹으러 온 건가? 행. 아까 여기 데프리카에서 덥잖아요. 맞지. 근데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알려준다고 했는데. 맞지. 여기 요리하는 데 아닌가요? 가만히 있어 봐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에게 데프리카 나기 팁을 전수해줄 구세주 신선영 요리사. 오늘 여기 왜 왔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하죠? 예. 데프리카에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보양식을 만들어 볼 건데 누룽지 닭백숙. 우와. 백숙 제가 좋아하는 음식.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뭐 장시간이 걸려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시간에 좀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닭백숙 요리 알려드릴게요. 근데 닭백숙 이제 여름인데 덥잖아요. 왜 더운데 이제 뜨거운 거를 왜 이열치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당연하죠.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기가 좀 약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닭과 함께 여러 재료들을 넣어서 몸의 원기를 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뜨끈한 음식을 또 먹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만들어서 같이 드시는 것까지. 누룽지 닭백숙 간단 레시피. 먼저 달걀목과 엉덩이 쪽 지방을 제거한 후 배추, 밥, 마늘, 수 3등을 넣고 미리 낸 구멍에 다리를 끼워 재료가 빠지지 않게 한다. 그 다음 물을 부은 후 파, 수 3등을 넣고 푹 끓여주면 되는데. 자, 이제 닭백숙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누룽지를 좀 넣어줄게요. 누룽지를 넣고 약 1시간 정도 끓여주면 끝. 찹쌀 대신 누룽지를 넣어 구수한 맛이 일품인 누룽지 닭백숙 완성. 어때요? 정말 쉽죠? 뜨끈한 누룽지 닭백숙으로 원기 보충을 할 수 있는 요리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또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간장 비빔국수 준비했습니다. 간장 비빔국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인데? 처음 먹는 것 같아요. 매운 거 아닙니까? 매운 거를 이제 비빔국수로 많이 드셨죠? 네. 이 간장 비빔국수는 우리 불고기 양념 아시죠? 불고기 맛. 불고기 맛의 양념을 이제 국수에 비벼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맛이 상상이 가시죠? 맞아요. 옛날 궁중에서 여름철에 먹던 간장 비빔국수, 버섯, 돼지고기, 오이 등을 잘게 썰어 볶은 후 면을 삶고 달걀, 지단 등 고명을 올려 간장 소스를 부으면 끝인데, 매콤한 맛보다 요즘 트렌드인 단짠의 맛이 매력적인 간장 비빔국수.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단짠의 매력은 조선시대 때도 통했나 보다.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은 프랭크와 코스마스. 간장 비빔국수는 그냥 흡입 수준. 좀 천천히 먹어요. 체하겠다. 국수로 허기를 달랜 두 사람. 이번엔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백숙도 깔끔하게 클리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국수 먹고, 닭백숙 먹고, 찜질방 가고, 물놀이까지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 지나갈 건데 무더위가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에도 기운이 생기고 추천합니다. 여러분, 데프리카 준비 잘하세요. 리얼 아프리카 청년들과 함께했던 데프리카 여름 준비. 울어도 또 덥겠지 걱정만 가득하다고요? 그럼 프랭크, 코스마스의 노하우에 따라 지금부터 당장 데프리카 준비해보세요. 올해는 똑똑하게 여름을 나보자고요. 네,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마에 열대에 잠을 못 자는 요즘이에요. 맞아요. 너무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몸도 뻐근한 게 어깨도 좀 많이 결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이 어깨 통증 이제 뭐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네. 젊은 분들 보면 휴대폰 하지 컴퓨터 하지 그러니까요. 스트레칭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어깨 질환 많이 앓고 살죠. 네, 뭐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뭐 전통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은 뭐 어깨 50견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 시간에는요 50견의 원인과 예방법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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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보면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그렇고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고 어깨가 아프다 쓰시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어깨가 아파서 오는 환자분들에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장마철이 되면 사람들 기분도 좀 처지지만 여기저기 관절이나 허리, 무릎 안 아픈 데가 없다고들 많이들 오시죠. 네. 며칠 전에 경험한 어떤 환자분은 부인이 60대 분인데 부인이 저와 진료실에 얘기 도중에 갑자기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는 거예요. 옆에 계신 남편분이 또 동달아서 같이 막 울면서 밤에 부인이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안쓰럽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 남편들이 그렇게 착해졌습니다. 제가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사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혼자서만 끙끙 앓죠.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아픈 쪽으로 누워 잠자기도 힘들고 옷 입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늘 느끼는 건데 먼저 오시면 어디가 아파요? 검사합시다 보다 이 아픈 사람들 얘기를 우선 많이 들어주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50견이라는 게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뿐만 아니고요. 50대쯤에 나타나는 그 질병이라고 해서 50견 이런 이름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50견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인가요? 사실 어깨 하면 50견부터 생각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몹쓸 병은 나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들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50견이면서도 그게 50견인지 모르고도 많이 지내시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진찰하기 위해서 손을 좀 잡으려고 하면 제발 살살 해주세요. 그 얘기를 먼저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50견 환자가 맞습니다. 이런 분들 관절 속을 보면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염증이 벌겋게 관절 주머니가 썩나 있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이런 그 염증이 오니까 관절 주머니가 오그라들고 오그라들게 되니까 팔을 올려서 세수하기라든가 머리 빗기 뭐 누워서 옆으로 잠자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도 아주 힘들어해지게 됩니다. 네.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깜짝 놀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보통 50견이 오면 우리가 어떤 증상들로 내가 50견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런 분들 조사를 쭉 해보니까 첫 번째 순위가 역시 밤에 잠자기 힘들다가 제일로 많았습니다. 50견 환자분들은요. 네. 뒤로 팔을 뒤로 돌리기가 힘들다, 옷 입기 힘들다 이런 동작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용변 보고 뒤처리해서 팔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 불편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50견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깨보다는 팔 가운데를 만지면서 여기가 아프다고 여기 좀 검사 좀 해달라고 하고 어떤 분들 여기 보면 파스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는 그렇죠.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간단하게 내가 50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보면 우선 팔을 이렇게 쭉 올렸을 때 이 팔이 귀 뒤로 가게 되면 내 시야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굳어져 있으면 견눈질로도 이 팔이 보이면 내가 50견이구나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양쪽이 어깨가 굳어져 있으면 네. 당뇨가 있는 경우에 많습니다. 당뇨요? 예. 본인이 당뇨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양쪽 어깨가 아파서 검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당뇨 때문에 이렇게 양쪽 어깨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르신들 보면은 그 50견이 잘 낫지 않아서 그냥 뭐 나이니까 갖고 사는 거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통증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아니 뭐 치료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치료를 하는데도 낫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오신 분들의 그동안 무슨 치료를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역시 가장 많은 게 주사, 약, 물리치료. 세 가지는 종합 선물 세트로 세 가지는 다들 하고 다니시고 네. 또 체위 충격파, 도수 치료 아무것도 안 해봤다는 사람이 가장 적었습니다. 다 뭘 하시긴 하시네요. 그렇죠. 나서 보려고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 그동안에 통증만 신문지로 덮는 치료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 치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치료에 헛발질을 하게 된 경우죠. 우리 여기 물컵이 있지만 이 네. 물컵을 넘어뜨리려면 강한 힘으로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의 치료가 이 아픈 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물컵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충격만 줬기 때문에 낫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50견이라면 기계에 녹이 슬어서 안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럼 치료는 녹을 벗겨내고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치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저희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를 보면요. 아픈데 수술은 하기 싫다. 이것만은 정말 하기 싫다면서 수술을 가장 피하시더라고요. 혹시 50견도 수술 없이 우리가 좀 치료하면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50견은 염증 더하기 굳어진 거니까 굳어진 것은 운동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옆에 애기만 다가와도 무서워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하고 팔만 잡으려고도 제발 살살해 주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운동으로 그걸 풀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또 우리가 나서보려고 누구나 어깨 주사도 맞고 다니는데 주사 맞고 돌아서면 다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민 끝에 사람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수술은 무섭고 그럼요. 그래서 주사보다는 좀 낫고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그 사이에 뭔가 새로운 치료가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전에 만들어낸 게 시술 방법입니다. 시술이요? 예. 시술은 뭐냐면 우리가 아픈 어깨를 풀겠다고 가끔씩 뭐 물리치료 하면서 확 꺾고 나서 막 너무 통증 때문에 그 병원만 생각을 하면 땀이 나고 머리가 서볼 것 같다고 이렇게 충격을 받은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프지 않게 해야 되니까 신경 차단을 해서 어깨가 통증이 안 느끼게 하고 네. 주변의 근육도 쭉 늘어지게 한 다음에 부드럽게 운동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시술 방법입니다. 네. 뭐 시술 치료를 받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 다 완쾌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50견 놔두면 저절로 낫는다고도 얘기하지만 얼마 동안 이렇게 아프셨어요? 물어보면 글쎄요. 한 6개월 이상, 1, 2년 이상 된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10년 전에 이런 시술을 만들어냈는데 그때는 사실 당일 주사 놓고 운동시켜서 보냈거든요. 네. 뭐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전화 오고 아프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치료 방법을 바꾸기로 했는데 네. 3일 동안 환자분을 집에 못 보내고 병원에 붙잡아두고 제가 매일 보면서 네. 매일매일 운동을 시켜줬더니 첫날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게 하고 올라가듯이 운동을 시키고 다음날 또 한 칸 올리고 셋째 날까지 올려서 집을 보내게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서서히 운동을 시키다 보니까 통증도 많이 못 느끼게 되고 3일째 집에 가는 날은 너무 좋아지니까 어떤 분들은 그동안 고생하는 게 화가 날 정도로 빨리 좋아졌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네. 사실 50견이 우리가 50대에 많이 나타난다 하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젊어서 어깨가 아프면 뭐 30견하고 말을 이렇게 병명을 잘못 붙였지만 네. 원인은 다 따로 있거든요. 네. 젊어서 아픈 원인들은 따로 있는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30견이니까 그냥 놔두면 저절로 나아진다. 그게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젊은 분들은 훨씬 더 빨리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 젊어서 어깨가 아파서 오는 원인들은 역시 뭐 우리가 다쳐서 어깨가 빠져서 오는 경우가 있거나 네. 아니면 충돌 증후군 뭐 또 어떤 경우는 뭐 젊어서 왔는데 무슨 퇴행성이 와 있겠어요? 사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어깨 체질적으로 어깨가 헐렁하거나 그런 분들이 원인이 돼서 어깨 통증을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어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깨 관절 우리한테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병원에 가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큰 치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깨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간단한 뭐 운동법이나 예방법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사실 운동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어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스트레칭은 누구나 아는데 정말 그 스트레칭이 치료가 되게끔 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되게 아파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올리다가 아프면 그냥 내려버리는데 네. 사실 통증을 느끼는 순간부터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참고 열을 새는 동안까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 순간 늘어나면서 좀씩 네. 어깨가 좋아지잖아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우리는 사실 등 근육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운동과 예방을 철저히 잘 알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어깨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창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수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